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외교부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이재명 정부를 대표하는 분이시고 국무위원이십니다. 국회의원은 현장의 목소리 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관세 문제도 사실 현장에서는 매우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15%로 이렇게 협상은 마무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명문화 단계에서 도대체 이게 잘 마무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민생 현장에 가보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당 의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의 그 태도는 방금 전 과했다 이런 발언은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발언들은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달에 장관님 그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게 경제 협력의 어떤 세계적인 협력은 물론이고 K 콘텐츠라든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걸 알리는 기회의 장으로도 매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외교 성과로서 잘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총리께서도 저는 경주 현장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 장관님께서도 다녀와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일부 건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 기간이 매우 짧고 이 하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급 외교 무대인 만큼 어떤 숙박 시설이라든지 이런 대외 이런 회의 시설이라든지 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수적인데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이 시설에 대한 이 모든 시설에 대한 정밀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행안부 장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행안부 장관님. 예. 저는 이 정부가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경북과 경주에서 올해 초에 4개 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난 금요일이 돼서야 교부가 결정이 됐고 신청한 250억 가운데 얼마가 지금 교부 결정된지 아십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75억이 교부됩니다. 네, 저는 이거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장관이 어떻습니까? 예, 작년까지 그 신청이 돼서 교부된 금액이 200억 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예. 죄송합니다만 이 신청한 이 내역들을 보면 대부분 정상회의장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다 그날 행사에 필요한 요소 제반되는 것들에 대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게 정부의 정말 이렇게 과감한 지원 없이는 이 지역에만 맡겨놓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에 맡겨놓으려고 한 것은 네. 아니고요. 경북도와 경주시와 그 소요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한 후에 조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마 그 부담을 느껴서 이렇게 솔직한 표현을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경북과 그리고 경주시와 충분히 협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세계인의 마음을 또 움직이는 이 그 무대가 이 외교 무대인데 이 모든 어떤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교부에서 다 그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체부에서 물론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최종 컨트롤 타워는
외교부로 국무총리가 이제 준비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네. 실무적인 것은 저희 외교부에서 전부 준비를 네,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지금 국가무형유산이라든지 경북에 또 지정된 무형문화유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충분히 이 무대에 설 수 있게끔 이 계기에 지역의 어떤 문화유산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지금 아마 23개 공연이 섭외 중으로 이렇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많은 그 공연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꼭 좀 배려해 주십시오, 장관님. 네, 이미 경북도와 경주시와 함께 그런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안부 장관님, 예. 현재 다수의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발의된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이 한 20건이 넘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그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까요. 저는 우리 군경에 의한 어떤 희생이라든지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이라든지 그러니까 가해 주체와 상관없이 그 희생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 희생의 출발점은 국가가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현행법에 따르면 그 진화위에서 진실 규명의 결정을 받고도 개별 소송을 통해서 사실 배보상금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당의 32분의 의원님과 뜻을 모아서 최대한 빠르게 자체적으로 보상 심의를 구성하도록 해서 보상이 이런 소송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드릴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안 그래도 아픔이 있는 이분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보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고 지금 소위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경에 의한 희생은 2023년도 기준에 소송을 통해서 한 7,500억 정도 이렇게 국가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걸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도 진실 규명을 받고도 소송을 해도 사실은 거의 뭐 승소 가능성이 없고 보상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낙담하고 소송 절차까지는 잘 안 가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국무총리 소속에 보상 심의위를 설치하고 개별 소송 절차 없이 심의위원을 통해서 배보상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낸 것인데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6.25 전쟁 기간 중에 그 군경에 의해서 민간 학살당해가지고 아직도 그 광산 밑에 그 유해가 많이 묻혀 있어서 이제 겨우겨우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곳도 있고 또 무장공비가 내려와가지고 108채 마을에 108채의 집을 다 태우고 거기 계신 정장년층을 다 이렇게 죽인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한 동네에 같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떤 희생이 더 값지고 어떤 희생이 덜 값지고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희생됐느냐의 그 꼬리표에 따라서 보상의 기준이 저는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지현 의원님 말씀하신 이 가해의 주체의 문제를 막론하고 국가가 그분의 어떤 이 정상적인 생활이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면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보훈부 장관님, 네, 시간이 지금 얼마 없는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는 배우자와 유가족이 의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참전 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본인 부담의 90% 감면받고 있고 배우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된다라고 한 그 발언의 취지에는 여기에 참전 유공자는 저는 예외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배우자 이 대부분 이제 6.25 희생 참전 유공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마흔이 넘고 매우 이렇게 고령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들은 당연히 뭐 비슷한 고령이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도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법무부에서는 본의료 체계의 범위, 그다음에 그 지원율 여기 대해서 또 확대하고 더 높여야 된다. 이거 국가보건 5개년 계획안에 그 내용을 넣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 의원실에도 한번 보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